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정지환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더위와 관련된 질환인 온열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더위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온열 질환들은 크게 열탈진이라고도 부르는 일사병과 더 심각한 질환인 열사병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증상이라고 혼동하기 쉽지만 증상도 위험성도 치료 방법도 좀 차이가 있으니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오늘 질환들에 대해 한번 내용 끝까지 따라와 보시고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우리 몸은 고온에 노출되면 체온 조절을 위해 다양한 신체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선은 체표면에 혈액량을 늘려서 몸의 열기를 발산하려고 하고 또 땀을 내어서 체온을 낮추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수분이나 염분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에 온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비교적 덜 심각한 일사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사병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흔히 열탈진이라고도 부르는 질환인데 우리 신체의 온도가 37도에서 40도가량 측정이 되며 보통은 이제 수분이나 전해질의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입니다. 기력 저하나 어지럼증, 두통, 오심이나 구토 같은 증상이 느껴지는 게 특징이고 땀이 많이 나고 그리고 중추신경계 증상이 없다는 것이 열사병과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열사병은 일사병과는 다르게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체내에 열이 배출되지 못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열이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심부 체온이 40도 가까이까지 오르게 되고 증상에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중추신경에까지 문제가 생겨서 경련이나 손발 떨림, 온수나 환각, 혼미한 상태 등 여러 가지 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고 초기에는 땀이 좀 날 수도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증상이 더 심해지면은 피부가 오히려 건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열사병 증상은 오래되면 치사율이 거의 30%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위험한 질환이고 증상이 오래되면 내부종이나 신부종 같은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쉽고 중요하게 구분할 수 있는 큰 차이점은 보통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사병의 더 중한 질환이니 열사병을 위주로 한번 다시 짚어드리면 첫 번째, 체온,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 넘어가면 열사병을 조금 더 의심을 하셔야 되고 2번, 땀의 유무, 피부가 건조해지고 땀이 많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열사병일 거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중추신경계 증상, 의식 변화나 환각이나 혼수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열사병이 더 강하게 의심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중에 어떤 증상이 있더라도 꼭 병원을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결국에 더위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운 환경을 피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고 특히나 노약자분들의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그늘진 곳을 잘 활용하시고 특히나 수분 섭취도 좀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우선 두 질환 다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일사병의 경우에는 수분과 전해질의 문제가 더 메인이기 때문에 물이나 이온 음료 같은 것을 섭취해주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고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심부 체온 조절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의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사병의 경우 의식이 명료하다면은 그리고 구토 증상이 없다면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직접 마셔주시는 게 가장 쉽고 빠른 치료이고 혹시나 의식이 없거나 아니면은 구토 증상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입으로 수분이나 전해질을 섭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정맥 주사 등의 수액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 병원 방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열사병의 경우에는 응급조치로 환자의 의복을 좀 풀고 시원한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물을 너무 억지로 먹이다가 잘못하면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라면 억지로 물을 먹이기보다는 의식이 없을 경우 119에 신고를 해서 빨리 응급조치를 받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사병과 열사병 이제는 잘 구분하고 대처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옆집 사는 의사 정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